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예계의 그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중 김충현 선생님, 그리고 백아 김창현 선생님, 여초 김응현 선생님, 이 삼형제분이 얼마 전에 합동으로 서예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삼형제분은 모두가 서예에 관한 한은 일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예계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두의 그 존경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삼형제분 중에서 오늘 여초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셔서 영광입니다. 나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형제분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5형제입니다. 네. 오 형제분이 전부 지금 계십니까? 근데 사백은 한 10년 됐어요. 작고 한 지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몇째십니까? 난 넷째입니다. 네. 이 뭐 세 분이 다 그 독특한 우리 그 서예의 일가를 이루시고 계신 분인데 삼형제분이 이렇게 합동으로 서예전을 가지신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 분이 그렇게 처음으로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그게 어떤 이 계기가 있지 않고선 그거 되지도 않은데 네. 마침 이 내설화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만서도 영시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것이 백담사에서 한 4km 떨어진 데인데 네. 그 내외 설악을 전체 합쳐서 우리가 설악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내외 설악의 한 가운데가 돼요. 그러니까 꽃으로 말한다면은 네. 그 꽃술에 해당되는 데죠. 네. 근데 거기 난게 11대 조되는 사면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 양반이 이제 총 설악산에 들어가서 생활하길 10년 가량 됐습니다. 네. 그 맨 처음에 한 3, 4년을 네. 지금 현재 백담사짜리 네. 거길 백연정사라고 해가지고 저 초가집 한 4, 5간 짓고서 계시다가 네. 이제 그동안 설악산 전체를 돌아가지고 네. 그 지금 영시암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를 지목을 해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수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후진 강학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삼았었죠. 아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추 크기가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쫙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추는 그대로 있고 집은 없어진 타서 상태군요. 없어졌죠. 네. 그게 얘기 없어진 들으니까 것이 언제입니까? 6.25 동란 때라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한 40여 년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주추 있는 것은 보고 거기 그 기가 막힌 명성인데 그냥 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이번에 그 중창을 목적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건 의연을 하는 그런 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설악산 영시암 중창전 의전이라고 네. 그런 걸로 목적을 두고 네. 또 우리 마찬가지 자손이니까 네. 그 집을 한번 다시 세워보자 하는 뜻에서 네.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냥 반의 자손이니까 네. 같이 하자 네. 이렇게 발의가 됐죠. 네. 그럼 그 동안에는 그 삼형제분이 한 번도 서예전을 같이 하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네. 제 나름대로 하는 거지 네. 그걸 묶어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래서 그게 이번에 그런 그 영시암에 주춧돌이 남아 있으면 그 영시암 크기가 지금 네, 지금 짐작을 할 수가 그대로 있죠? 몇 칸이나 되는? 한 70간 돼요. 아하. 70평. 70평. 네, 가는 그렇지는 않고. 네. 이번에 출품하셨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나는 주로 이 사면 선생 글하고 네. 또 그게 이제 오세암이라는 데가 있죠. 네.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매월땅이 거기서 수도를 했다. 그렇습니까? 그 매월땅 글하고를 썼습니다. 네.
이 작품을 좀 저희들께 구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건 이제 내 중형의 글씨인데 네. 이번에 작품 나왔던 겁니다. 아하. 네. 저는 이제 행서에다가 이제 초서가 조금 섞인 글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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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게 이번 그 신작들의 하나가 됩니다면서도. 네.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가 저문데 산에 이 누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해 저물고 산에 누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쓸쓸한 그런 경치가 되겠죠. 네. 쓸쓸한 데에서는 모든 것이 그 자기의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고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뜬 구름도 있을 거고 뭐 하늘은 일망부정하고 끝이 없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읊은 시입니다. 아하. 저것은 이제 내 글씨인데 네. 저걸 예서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것이 석담 구곡이라고 있죠. 네. 저 율곡 선생이 해주 근처에다가 그 석담 구곡을 마련을 해서 네. 했는데 거기 그 육곡에 해당하는 건데 네. 그 육곡 중에 그 글 이제 우리 한실은 대체로 운이라고 있어요. 운자. 네, 네. 그 저 운자는 저것이 주자가 그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 육곡에 운이 있어요. 그 육곡시에 네. 그 운에 대해서 그대로 거기 그 운자에 맞춰진 건데 네. 결국은 모든 것이 그 마음하고 달하고 관계 네. 또는 저 물고기하고 사람 관계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 고기가 뛰는 건 사람이 말하는 거와 같고 네. 그건 하나는 상계고 하나 하계란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전부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몇 자의 글씨에 아주 심오한 철학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잠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이 사면 선생은 내한테는 11대조가 되지만은 네. 이 근대 조선에 있어서 네. 그분의 학통으로서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 나라 망하고 우린 전부가 이 민족 독립을 해야겠다 이제 할 때 유인석 선생이라든지 네, 네. 또는 이 묘남 최익현 선생은 네. 전부 이 사면 선생의 학통으로서 내려온 분입니다. 네. 그러면 사면 선생의 그 이 학문이라는 것은 네. 그냥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나지 있고 문장이나 쓰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네. 그분의 그 철학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비 정신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그것이 빠지면은 이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골충이가 된다든지 정신 없으면 그건 예. 짐승만도 못한 예. 거라면 사람이. 예.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남반이 그 설악산에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네. 모두 예. 이 강의를 하고 그랬던 예. 양반이에요. 지금 나오는 네, 글씨는 어느 저것은 분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집에는 닭도 없고 개도 없어. 네. 그럼 닭이 없으면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닭도 없고 개도 없는 그 속이란 말이야. 이 네. 영시함이. 네. 그러니까 뭘로 이 시간을 알게 되느냐. 네. 이것은 그 새벽에 대해서 긴 건데. 네. 그 산사에는 달기가 없으니까 시간을 분별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울에 흐르는 물, 네. 물소리를 가지고서 이나만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근데 샛별이 이르는 곳에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을 알게 된다. 네. 그 샛별이라는 게 있죠, 동틀 때. 네. 그 별로서 결국은 네. 그 새벽이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다 하는 건 이나만 벌써 천문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번에 작품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요새들 얘기하는데 전시를 한다 하면 네. 이게 얼마나 팔려느냐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굳이 그렇게 아니 따지지 국제전을 않으시고, 한다든지 교류할 때는 네. 일체 팔 생각을 않고 하거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번에 그 성과를 어떻게 얼마나 올리셨어? 네. 그 성과는 뭔지 내가 알 도리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네. 했느냐 하는 거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럼 이번에도 이제 이거 성과가 뭐냐? 네. 이건 의전이니까. 네. 그 의연을 모기 위하기 네, 네, 때문에 네. 많이 팔리는 것이 이건 큰 성과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번 네. 이제 이게 내가 삼형제가 이런 전람회를 처음 했다고 했으니까 네. 무슨 누가 잘 쓰고 누가 못 쓰고 그런 것을 우리는 벌써 초월한 겁니다. 네. 다만 이 우리가 똑같은 이 사면 선생의 11대
손이 되니 네. 같이 내자고 하는 그 뜻 네. 이거 하나. 네. 또 하나는 정성이 깃든 거 하나. 네. 또 일반이 이거 대체 이건 호기심이 좀 가더란 말이야. 이게 세님이 모두 같이 한다는데 이거 대체 어떠냐 예. 하는 것을 일반은 어떠한 그뭘 비교하려고도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 스스로는 제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해서 써서 놓으면 됐지 네. 별거 없지 않느냐 네.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번 그 우리 성의가 뭐 돌아가신 사면 선생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없던 집 또는 그 설악산이라는 국립공원에도 네. 지금 가장 유수한 국립공원의 네, 하나인데 네. 거기 이러한 명문을 한번 다시 만들어 놓자 하는 뜻. 네. 또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네. 이건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네. 뜻. 네. 이러한 뜻이 모두 합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시하면 다시 이제 짓게 되죠. 짓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예산은 확보가 되셨는지. 지금 그게 뭐 저 줄 잡아서 한 1억 5천 내지 2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이게 우선 이런 뜻을 모았다고 하는 거 네, 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 언제쯤 그러면 복원을 그러니까 하게 됩니까? 지금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봄에 해서 예, 예. 내년 가을에는 아마 완전 준공을 보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런 생각. 거기는 어떤 분들이 가서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설악을 일반 찾는 분들이 관광객이 뭐 설악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등산하는 사람도 네. 많고. 근데 다만은 이러한 것은 비가 오니까 비나 걷자. 네, 또 뭐든 집이 우뚝하게 섰으니 그거 구경이나 하자 그런 거보다도 네. 여기서 사면 선생이 그 공부하시던 거나 마찬가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좀 이 사회에 네. 모든 걸 정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하는 이 집이라는 거 한 사람이 지는 거 아니죠. 네. 기둥도 여러 개 서야 하고 예. 석가래도 뇌야 하는 예.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뜻 있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예. 집을 지어놔도 그걸 잘 가꿔야 하고 물론이죠. 또 거기 좋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 그러한 데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 실례지만 저 우리 여처 선생님 제가 연세를 좀 네. 여쭤봐도 난 괜찮겠습니까? 누구든지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은 한 30 되셨습니까? 제가 올해 30이거든요. 그럼 나 30으로 왔지.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그 환갑 지나셨다고. 네,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살다 죽는 건 그만인데. 그래도 근데 이 건강하신가 세상 봐요. 라면은 죽도록 네. 마련이에요. 네. 이건 몇해 살았다 갔든지. 네. 근데 살 만큼 살다 가는 것이 제일인데. 네. 그거 어디 그것이 제 마음대로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경지에 어디 보통 사람이 이르기가 쉽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네. 아닙니다. 난 선생님 이제 그렇게 사시는 것 참뜻으로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저희들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참 그 이 인품에 저희들이 존경을 금치 못하는 것은 항상 그런 자세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가 하는 것도 또한 부럽습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아, 예. 내 원래 저 코렉터가 안 돼요. 코렉션 안 합니다. 뭘 수집하는 거. 수집하는 거 전혀. 그 괜히 거기다 애착 두고 그러면 정신이 거기 쏠려가지고 되질 네. 않아요. 그럼 딴 데 욕심은 어떻습니까요? 딴 데 욕심이 없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결국은. 무슨 뭐 이 그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어찌 뭐 이렇게 역정이나 내실지 않을까 제가 두렵습니다만은 금전이라든가 무슨 재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욕심은 전혀 없으신 분 그건 같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세상이 지극히 혼란할 때 왜 네. 이 혼란을 가져오느냐 네. 그 원칙을 좀 구명해 볼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이 글을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욕심도 없으실까요? 그건 욕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도 욕심이죠. 네. 그냥 잘 써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면 안 써져요. 잘 안 써져.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소욕과 대욕이 있는데 네. 대욕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요 근래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그 얘기하는 말과 사람도 통하지 않을까 꽉 차 있고 또 비겠다고 하면서도 못 비고 하는 게 그 마음이라고. 그 예. 마음이 얼마나 미묘한 건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못 비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이 그런 없는 말도 듯- 하지 말아야겠군요. 그러니까 정이 없는 듯한 거 예. 그것은 있는 거고 예. 정이 있는 듯한 건 없는 거라고. 아하. 그러니까 빈다 하는 거 벌써 그건 공연한 얘기라고. 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다 비워지는데 네. 내가 비겠다. 비긴 뭘 비워? 그건 말로만 비워져. 그런 그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 선생님은 그저 글 쓰시고 욕심이 없으시고 나이 언제 잡수시는지 연세가 몇이 되시는지 본인이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 거 이런 그 경지에 이르르셨기 때문에 건강하시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풀이해 주시니까 그런가 본다. 지금 인제 빌어서 느끼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나 말씀. 지금 몰랐는데. 그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중 선생님 또 백아 선생님, 여초 선생님 이렇게 친형제분이신데 네. 이렇게 친형제분이 세 분이 다 이 서예를 하시고 거기에 또 일가를 이렇게 다 독보적인 존재로 이루신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무슨 특별한 그 세 분이 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자 아니면은 또 그 어르신네께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글쎄 그게 같아요.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 여기시는 건데 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 나서 네. 혼란한 세상에 자라서 네. 또 그런 세상에 죽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네, 그 혼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왜 그럴까요? 19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나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900년대서부터 뭐 그 전에도 혼란했으니까 이나마는 1600년대 나서 1700년 초에 작고를 했습니다만서 네, 네. 사면 선생. 사면 선생이요. 그때도 맨 혼란 속에서 그래 이 산속으로 이나만 들어갔다고 벼슬 잃지 않고. 나 이나만 연세 20살에 소가에 급제해서 네. 당신 그 둘째 형님들은 농암 선생하고 같은 해 똑같은 동방으로 소가에 급제를 했어요. 네. 근데 한 분은 그러니까 그건 과거를 말씀하시는 글쎄, 거죠. 얘기 네. 들으세요. 네, 그러니 한 분은 또 그대로 그저 공부 똑같이 한 분이지만은 네. 그 벼슬을 길로 안 나가면 안 되도록 또 됐단 말이에요. 네. 이나마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고 금강산도 9번씩 들어가고 네. 또 여기 이 산정호수라는 데 아시죠? 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삼부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삼부연 꼭대기에다 또 집을 져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사면 선생인데. 그러면 그러한 그 혼란한 사회에 났기 때문에 농암 선생이니 사면 선생이니 양반들도 굉장한 그런 학문을 낳게 됐어요. 그 우리 또한 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나라가 없어진 그런 민족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1910년에 내 정조가 여기서 한 20리 떨어진 지금은 서울시 아주 중심지대나 거의 됐습니다. 번동이라고 하는데 그 묘막인데 그리 나가서 거기서 이 경술 합병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순절을 했어요. 그 집에서. 아하. 그럼 우리는 또 그 집에서 나고. 그러면서 내 조부, 내 선친까지도 일체 사회하고 벽을 쌓고 담 쌓고서 흙이나 파고 책이나 읽고 그러고서 일생 때는 뭐 다 지낸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 나와서 공부도 거기서 그냥 하고 네. 그리고 일체 사회하고 또 교통을 안 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건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써야지. 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글 쓰게 되는 시초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해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을 안 했고 네. 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지속했다 하는 거 네. 그거 하나가 무슨 실마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절대로 뛰어났다 뭐 누구보다 낫다 이건 하나도 난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예를 공부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것은 전혀 아니군요.
맨 처음엔 그런데 그런 높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아주 잘 글씨를 잘 써서 명필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 그러면은 독학으로 글씨를 썼다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독학이라는 것은 스스로 뭘 깨치면 예. 그게 독학인데 예. 혼자 앉아서 100번 읽었대 그 뜻도 모르면 그건 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학이라면 벌써 깨달아져 있죠. 네. 그건 결국은 여럿이 같이 해도 독학은 독학이지만은 예. 결국 지금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독학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그 일중 선생님이나 네. 또 백아 선생님이 먼저 쓰셨을 것 아닙니까? 먼저 났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로부터 형님들로부터 뭘 배우시거나 물어보거나 이러시지 않으시면서 하셨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붓에 먹 찍어서 종이에 쓰면 써지는 건데 네. 이걸 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지 될 텐데 네. 어떻게 쓴다는 걸 뭘 쓰기면 써지는데 왜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 누가 이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집안에서 관여하시는 분도 없으시던가요? 아 그럼 뭐내 조부도 내 선친도 또 주위에 이제 뭐 내 속부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은 뭐 잘 썼다 잘못 썼다 그런 얘기는 않고 네. 그저 썼으면 썼나 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형님분들의 그 글씨도 늘 보실 것 아닙니까? 보죠. 보고서는 아 저 글씨는 나보다 잘 썼다 못 썼다 비교해 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비교는 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아하. 저 갈 길 가면 되지. 예. 근데 이게 있어요. 누구보든 내가 나야 하는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소위 희랑하는 거. 네. 그것을 발전을 가져가려면 그게 중요하죠. 네. 발전까지도 생각 안 할 땐 그거 필요 그 없다. 필요가 없네.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개성이 뚜렷해지는 건 아닌가. 아하. 그 그러면- 백관이 뱉다가는 네. 나는 비슷해지죠? 그냥 녹아요. 아주. 아. 망치는 거예요. 예. 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형제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실까요? 그건 몰라요. 난 나 혼자 생각. 네. 일중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실까요? 그건 그 사람만 물어보세요. 그럼 일중 선생님도 다시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그건 알아서 하실 거지. 이그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6.25 동란 후에 다시 수복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무슨 그 동호회 같은 걸 하나 만드셨다는 그게 얘기가 지금 있던데 그건 언제였습니까? 1956년에 예. 결성한 것이 현재까지 몸담아 있는 동방연서회라는 그런 연구 단체입니다. 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뭐 한국 사람들이 이 서예 작품을 볼 적에 그렇게 감탄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광복 후에 모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날뛰는 판에 네. 메뚜기도 뛰고 뭐 올챙이도 뛰고 뭐 꼴뚜기도 뛰고 다 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잉어도 같이 보이고 용거치도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정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볼 적에. 그러면은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서로 연구해 보자 네. 해서 모여진 것이 그 동방연서회라는 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연구하자는 거지. 글 쓰시는 모두 분 대가들이 모이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글 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아하. 예. 예. 그러면은요. 저 개인전을 제일 처음에 가지신 건 언제입니까? 그 60년대 초일 겁니다. 네. 그때는 그 어떻게 해서 개인전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때 또 권유가 있었는데 아하. 그게 그렇다 내가 무슨 그 직장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뭐 형편없는 수입도 있겠고 그러지만은 그 뭐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네. 그런데 그거 뭐 그러지 말고 뭐 요새 작품 만들어서 여기 놓으면 누가 사가고 그러면 돈 좀 생길 거 아니냐. 네. 그런 뜻에서 그 권유에 그냥 참 권의 비지떡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몇 달 먹을 수 있는 쌀값도 생기고 그래요.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후로는 개인전을 자주 하신 편입니까? 자주 아니면은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 그런 형태죠. 예, 그러니까 한 예. 3년, 사실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지 않고 한 3년에 한 번씩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그 소개되기 시작하시면서 해외에서도
개인전을 여러 차례 가지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네. 맨 처음엔 배가 고파서 한번 해봤고 네, 그 후는 발표하려고 했지 네,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뜻이 좀 닳다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외에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느 정도 이 연구를 하고 참 어느 경지에 도달이 됐느냐 하는 것은 네. 남이 더 알아줘야지. 네. 제가 100번 제 입으로 나팔을 불었댔자 소용이 없어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제 교류 시작이 197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느 나라에 가서 먼저 지금 중화민국. 네. 그 중화민국 말고 어디 또 하셨습니까? 이제 그 한자권에 그렇죠. 있는 그 나라는 후에는 일본, 일본도 가시고.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아하.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내가 전라면 안 했고 다만 그쪽에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엔 한불 수교 100주년이 돼서 파리에서 우리가 한번 세미나하고 같이 전람회까지 했습니다. 전람회를요. 네. 그 한자권이 아닌데 그런 전람회가.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이게 예술이거든. 아하. 예술은 네. 사람이라면 다 거기서 느낄 수 있다든지. 네. 근데 원래 예술은 생물이면 다 느껴 해. 네. 근데 하물며 구라파 사람도 사람이고 동양 사람도 사람인데 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하. 공감이 가지 아니하면 예술의 가치는 없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어디 작품에 저 대만 때입니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네. 내 조부의 묘지예요. 산소에 이제 묻는 건데 네. 저게 1960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네. 저것이 자수로 2143자 묘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1, 2, 3, 4가 다 들어가 있는 묘지가 돼서 네. 근데 조부 묘지지만 묘지 이름을 네. 2143자 묘지 그렇게 했어요. 하하. 근데 마침 1973년에 중화민국 국립고궁박물원 네. 특별전을 서울서 했습니다. 네. 그때 거기 지금 현재 부원장으로 있지만은 서화처장으로 있는 강조신 네. 선생이 여기 와서 이제 책임자로 와서 전시 책임자로. 네. 근데 나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 묘지를 봤다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가 더 통했는데 네. 저게 이제 이 계기가 돼서 1947년 4월에 그 고궁 박물원 초청전을 받았어요. 1974년. 네, 예, 예. 그래서 예. 저 작품이 그런 그 계기가 되고 물론 저 작품도 거기 전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 처음 이제 고궁 박물원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건 중국 사람도 현재까지 현존 작가의 초대전을 안 한답니다. 아하. 예.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랬어요. 일입니다. 네. 그건 뭐 선생님 개인의 영광일 뿐더러 우리 국민의 영광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렇죠. 1인들은 그건 깜짝 놀라요. 예. 이 그동안의 그 한자권의 그 많은 전시회를 가지시면서 특히 네. 보람되고 선생님 자신이 생각하기에 잊혀지지 않는 전시는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1979년 2월 27일서부터 3월 3일까지 네. 동경 그 마루노우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일본 공업구락부라고 하는 여기 한국은행 비슷하게 큽니다. 네. 그 동경역하고 1인 그 천황이 사는 데하고 꼭 중앙되는 데인데 네. 그날 그때가 그 기미 3.1 운동에 네. 꼭 일주갑이 되는 60년째 네. 되는 해. 또그 전라면 회기가 중앙날이 3일절이에요. 네. 그래 저 우리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써가지고 전출을 했었죠. 그걸 그 보는 그건 지금 빠고다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그 그 반응은 이름들의 시선이 어떻던가요? 재밌습니다. 아하. 본동 많은 동하고 힐끔힐끔 보고 못 볼 거 보는 것 같이. 독립선언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 얘기는 너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이 항일로 투쟁을 하고 하는데 그 심볼 되는 것이 이 선언서다. 네. 그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괜히 말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게 그 3.1 운동의
일주갑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왜 이래 내가 써가지고 와서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 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그냥 됐어요. 우연히. 예.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예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경지를 개창해야 한단 말이에요. 열어놔야 하는데 네. 이것이 어렵습니다. 네. 누구든지 창조 그러죠. 네. 요새는 뭐 조국 창조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도 네.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물며 네. 이 어떠한 한 분야를 개창할 신경지를 열려고 한다면은 저 혼자서 되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자 생활을 한 적이 해온 지가 한 4천년 이상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문자는 어떠한 형태로 이 변해왔느냐. 그럼 변할 때마다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때마다 모두 특징이 있어요. 네. 또 그동안에 사람이 모두 그 글씨 많이 썼죠. 네. 소위 대가니 명필이니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느냐, 평을 듣게 되느냐.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신경질을 개척했기 때문에 된다. 그럼 그 사람이 과거를 모르고 제 신경지가 생겼냐면 아닙니다. 네.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를 모르고 적어내려고 했다가는 조작이 돼가지고 만약 제 나름대로 이거가 참 기가 막히게 내가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다 했는데 벌써 일찍이 다 해놨어. 예. 그러면 웬일이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전을 연구한다 하는 것은 제 새로운 경제를 열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나 어떻게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남이 해놓은 것을 배워서 더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남이 해놓은 것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과정도 역시 그것이 바로 그거죠. 아, 예. 그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한국미협 서예분과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양동 선생님하고요. 그리고 동방화랑 대표이신 서정철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이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어떻게 늘 느껴오고 계셨는지요? 저는 뭐 후학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외람스러운데 네. 그 여초 선생님의 서품에 대해서는 이미 그 서예 문화권인 네. 그 대만, 일본 네. 또 나아가서 그 대륙, 중공까지 네. 그 서품이 높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모든 예술이 이제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볼 때 네. 그 여초 선생님의 그 서품은 네.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학문적인 그 깊이가 내재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고요. 특히 각체가 다 뛰어나신데요. 다 뛰어나시지만 특히 또 각체 고르게 뛰어나신 점이 특색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그 육조 시대의 그 당대 이전입니다. 글씨는 위로 올라갈수록 훌륭한 그 법본이 되거든요. 네. 그 육조 소위 이제 북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서체의 그 골격을 확실하게 천착해서 거기서 이제 완전한 그 등력을 한 서풍이고요. 네. 또 행서는 왕희지의 그 서체를 이상으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육조의 그 해서의 골격까지 가미해서 그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서는 역시 또 한대의 그 정수를 완전히 투독해 가지고 네. 가장 그 표일하고 또 강개하고 모든 서체가요. 네. 그 호방한 그런 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그런 서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여초 선생님과 오랫동안 그 교류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일화가 없으십니까?
뭐 특별한 말씀드리긴 뭐 없습니다만 네. 여초 선생을 제가 가까이 참 지내게 된 거는 네. 67년도니까 약 예. 한 20년 됩니다만 예. 특별히 여초 선생님에 대해서 뭐 생각이 나는 게 말을 하라 그러면 역시 글씨 칭찬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74년도에 처음 아까 여초 선생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궁방문원 초청으로 네. 전시하러 갈 때 같이 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만 해도 여초 선생이 국내에서 뭐 글씨 잘 쓴다는 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만 네. 과시 온날매로 아까 장군 말씀하신 것 같이 대가다 뭐 어쩌다 하는 게 요새만한 명성은 조금 그때는 요새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74년도에 그 대만을 갈 때 예.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여초 선생이 글씨를 잘 써도 네. 대만이라는 곳이 역시 그 자유중국이니까 네. 그 글씨는 서법은 역시 대만 가지고 우리 글씨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허. 속으로 조금 우려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막상 대만을 가서 이제 고궁방문원 초청이지만은 한 가지 꼭 그 참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궁방문원 초청을 했는데 고궁방문원에서 전시를 안 하고 어디 장소가 딴 데를 했어요. 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마 그 당시 그 출입니다마는 뭐 한국 글씨가 어떤 건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소가 딴 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전시를 진열을 하고 그 이틀 오픈한 뒤에 그 굉장한 그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글씨 잘 쓴다는 거죠. 네. 그때 그 지가 기억나는 그 작품은 연하김이라고 큰 화선시 두 장에다가 그 넉자를 써가지고 한 큰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 그 중앙일보로 기억됩니다만은 그저 중국 중앙일보 네. 같습니다. 거기도 아마 크게 소개가 되고 이러더니 네. 거기에 일주일쯤 전시를 하더니 다시 고궁방문을 옮겨서 보름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평이라는 것은 막 그 대략 그 추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난 평소에 가까이 지내면서도 여초 선생 글씨가 이렇게 명필인 줄 몰랐는데 그때 새삼실이 아주 대단히 그 놀랐습니다. 그 네. 같이 간 한 사람으로서 그 네. 광경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래 그때 우리가 갈 때에 동방연서회 저도 뭐 동방연서회 회원 자격으로 따라갔습니다만은 네. 중국 서법학회하고 자매 결연 맺는다는 생각도 안 했고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예. 즉 이제 대만에서 전시를 하고 예. 여초 선생 글씨를 본 뒤에 그 사람들이 대만에서 중국 서법학회입니다. 그다음에 대만에는 그 서예 단체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에는 그 서법학회라는 것이 제일 큰 단체고 네. 또 그 하나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동방연세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국제 그 서법 전시회를 격연제로 한국서도 한번 하고 중국서도 한번 하자. 아하.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서법학회하고 동방연세하고 결연을 맺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하루아침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견지로 뛰어올랐다. 이제껏 한 20여년 지내온 중에 제일 감격스럽던 일이고 또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럴 때. 네.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저렇게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또 기쁘군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호를 여초로 지신 데는 무슨 그 특별한 뜻이 있으신지요? 별 뜻 없어요. 글자 그대로예요. 네. 처음과 같자. 네. 이 세상에 어디 처음과 같은 결과로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난 그것을 노력하려고 아주 이름까지도 그렇게 붙이는 것이 네. 좋지 않나. 네. 뭐 팬네임도 네임이니까. 네. 처음과 같자. 네. 예, 선생님은 이 글을 쓰실 적에 글씨 쓰실 때 이렇게 그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제 열중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때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제일이에요. 근데 그 무념무상한 상태라는 네. 것이 아무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돼야 네. 붓을 들어도 네. 순수하게 나가지. 네. 다른 생각까지는 붓을 그럼 선생님 무념무상해서 글씨를 쓰신다고 그러면은 항상 글씨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기분이 언짢았을 때나 좋으실 때. 기분 나쁠 땐 붓을 들지 말아야 하고 아하. 기분 좋아야 하고 네.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다고 아주 백지 상태 네. 공백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 저 스님 몇 분과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승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또 그런 그 또 이 신앙으로 종교로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좀 이해하기 난해하지만은요 전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으되 머리는 맑고 뭐 하여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지가 아니면 선생님 글을 안 쓰시는군요. 지금 내가 말씀한 거 바로 그건데 네. 결국은 이렇다. 이 가만히 생각할 적은 뭐 눈을 감았더는 뜨거나 네. 마찬가지로 네. 지 어떤 사람 명목서예라고 해서 눈을 감고 써야만 순수한 것이 나오고 눈 뜨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그 마찬가지로 항상 이 머릿속은 텅 비어야 해요. 아까 뭐 마음을 비라고 그랬는데 난 머리를 빕니다. 네. 머리를 비지 아니하면은 자유자재로 나오질 않아요. 네. 벌써 머리가 꽉 찼으면 네. 구속을 당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네. 완전 자유분방한 상태가 되는 것은 머리가 비어야 합니다. 그 매사 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안 된다고 아까 내가 잠깐 말씀했는데 예. 그걸 내가 느꼈어요. 예. 왜 느꼈느냐 하면 누가 좀 잘 써달라고 그럽다. 이걸 잘 쓰는 거 어떡하더니 그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혹시 선생님께서 그 글을 써놓고 나시면은 다시 보실 것 아닙니까? 물론 다시 보죠. 과연 어떤 글씨가 좋은 글씨일까요? 글쎄 그게 꾸밈이 없는 것이 난 제일 좋은 걸로. 자연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선생님 솜씨가요. 네. 젊으셨을 때 하고 지금도 젊으십니다만은 네. 저 달라지신 게 있으십니까? 글쎄 그거 이제 하나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날생자. 네, 난다. 네. 그것도 되지만은 네, 날탕이라는 거 네, 익지 않은 것도 생거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익죠. 네, 익으면 뚝 떨어지지 이제. 네. 무슨 그 실과 같은 거. 네. 그래서 선생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익지 않은 걸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숙달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후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후생은 나중 난 놈이 후생이고 네. 선생은 날 가르쳐 준 사람이라면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인데 그게 아니고 네. 선생은 날탕이고 네, 나중 후생은 아주 농익은 뒤에 네. 다시 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 그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선생이냐 네. 후생이냐. 이제 후생까지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어느 지경인지는 몰라. 그러나 숙달도 못 돼요 지금 내가. 그럼 숙달을 지내야만 후생이 될 텐데 네. 이게 숙달도 안 되고 이게 항상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선생님 요즘 그 우리나라 서예 이 풍토를 선생님 나름대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모두들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예,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이 좀 됐으면 좋아요. 예, 자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남이 흉내내지 않는 게 좋은데 또 흉내내지 않으면 뭐 나오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천착하다. 얕아요. 예, 좀 깊이 있은 뒤에 예, 뭐든지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예. 좋은데 우선 발표의 그 욕망이 대단히 왕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 뭐 다른 사람 볼 적은 모르지만 내가 볼 적은 좀 괴로울 적이 있다고 나 스스로. 예, 뭐 눈 감으면 고만인데 예, 눈 뜨고 보기가 또 어려울 때가 많은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또 대가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 딴 분들이 들으면 오해가 없으실까요? 오해했어도 할 수 없지 내가 그런 느낀 거로도. 그건 마찬가지로 딴 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그렇게 느껴도 할 수 없다는 말씀. 그건 좋죠. 썩 좋은 얘기예요. 예, 예. 선생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의 네.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자 몇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표자 아닌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대표를 어떻게 여기서 뽑았는지 그걸 알아야만 돼요. 요새 노사분기에 네. 누가 대표라고 하는데 그거 대표 아니라고 난리를 일으키더라고. 네. 그러니까 난 잘 몰라.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아무래도 염려하지 좋습니다.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좋으니 물어보실 거 있으면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표자 아닌 분으로 누가 그럼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사상을 강조하시는지요? 어떠한 사상이라는 걸 그 구체적으로 선생님. 표현하려고 생각 말고 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나타내겠다 생각하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 글에 어떤 사상이 이렇게 우러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필요 말씀. 없습니다. 네. 다음 분 누구? 네. 요즘 여가 선영으로서 혹은 정신 수양으로서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옛 것을 찾으려고 많이 서예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내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붓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하는 것만 알면은 꼭 무슨 글자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붓에 먹을 찍어서 종이에 어떻게 움직이면 되느냐 했을 땐 붓을 잡아야죠. 그런데 붓을 어떠한 형태로 잡아야만 제일 잘 잡는 거고 또 어떻게 운필을 해야 어떻게 붓을 움직여야만 된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선생님 아까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만나는 사람이 몇 살인가에 따라서 선생님의 나이가 결정이 되신다고요. 앞으로 젊은이들하고만 만나십시오. 그래서 올해 하여튼 만나서 서로 아니죠. 이게 혼합이 제 될 수도 있죠. 제 말씀은 오래오래 네.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면 선생님이 이제 말씀대로 후생도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더 경롭고 그리고 고매한 인품이 있는 그런 글을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감탄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간을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초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끝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더욱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